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를 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짧은 SNS 글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전 게재된 이 사과 글에는 오늘 오전까지만 무려 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지지자들의 응원과 위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별다른 활동이 없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사과의 글을 올린 이유, 그만큼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한 마음을 좀 달래주려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후보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준 거 아니에요. 헌신하고 어찌 보면 또 희생도 하고요, 봉사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지자들이 이번에 뭐 다 아시겠지만 0.73%로 결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큰 상황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 입장에서 위로의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 대선 패배 때, 그러니까 대선 투표일 그 바로 다음 날 먼저 가서 깨끗하게 승복 선언도 먼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의 패배도 아니고 나의 패배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건 앞으로는 이제 선례로 남을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지금 이제 상임고문이죠. 상임고문이 입장을 내는 것은 뭐 당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지지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입장을 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 이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싶은 시점에 먼저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대선 패배 이후의 행보나 이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민주당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당 쇄신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미리 구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지자들에게 대선 석패 사과를 하기 전에 먼저 연락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인데요.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 패배가 확정됐던 당일 직접 박지원 공동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공동위원장은 1시간 넘는 통화 끝에 수락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위원장, 대선 유세 마지막 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유세 현장에 등장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한마디만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재명은 하면은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볼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회,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면접을 볼 때 애기 언제 낳을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라는 질문 안 받는 게 당연한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 뽑아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분명히 우리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가보자고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접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했던 날이 바로 대선 패배가 확정됐던 당일입니다. 선대위 해산식을 했던 바로 직후라는 점인데, 자, 이런 점만 보더라도 선거 패배가 확정된 날이면은 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잡할 때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저런 제안을 했다는 건 미리 다 구상을 해놨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정치 뭐 행보를 계산해 놓고 이렇게 제안했다고 보기보다는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선거 네. 막판에 뭔가 기세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젊은 층 여성들의 표가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20대 표의 한 절반 정도는 박지원 씨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민주당 내부에서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네. 20대 여성은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세대는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박지원 씨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박지원 씨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재명 후보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며칠만 대선 늦어서도 0.73% 뒤집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사실은 박지원 씨의 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박빙승부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박지원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아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비록 없지만 박지원 씨는 아마 우리 당을 그러니까 사실 20대 여성한테 받은 표는 굉장히 민주당한테 의미 있으니까 네. 박지원 씨가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락을 했었을 것이다. 네. 향후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박지원 씨가 어떤 그 행보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 쇄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상임고문이 같이 일해보자라고 미리 제안을 했던 그런 인물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 이렇다면 앞으로 당 쇄신에도 이재명 이 후보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아까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선거 마지막에 박지원 씨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도 당의 체질 변화에 박지원 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패배 직후에 바로 전화를 해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번에 지방선거까지의 이 비대위에서 박지원 씨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박지원 씨의 역할이 크다는 건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는 건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의중이 이 비대위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이재명 상임고문 측 이렇게 인사로 분류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 제안을 해서 시작을 같이 한 이상 그리고 또 비대위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접 나서 비대위를 이끌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선 패배 직후에 바로 비대위원장 하는 건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고 또 6월에 있는 지방선거 같은 이런 중차대한 선거를 또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할을 하되 본인의 뜻을 이 안으로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일단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